어머니, 냄새나는 손으로 우리 민호 만지지 마세요. 아이고, 고 세상에. 냄새나는 손으로 손주 만지지 마세요. 그날 며느리의 목소리는 돌잔치장의 음악보다 더 크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멎고 공기마저 얼어붙었죠. 손에 쥐고 있던 작은 금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저 제 손이 더럽다는 이유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굴욕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손주의 돌잔치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이 더럽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냄새나는 손으로 손주 만지지 마세요. 그 말이 터져나온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 손으로 몰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68살입니다. 젊었을 땐 농사일도 하고 공장일도 하며 두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오롯이 제 힘으로 버텼습니다. 아침마다 밭을 돌고 저녁이면 된장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흙 묻은 손, 갈라진 손바닥. 그게 제 삶의 증표였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얻고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하고 똑똑했어요. 말도 조심스럽고 겉모습도 도시 사람답게 반듯했습니다. 처음엔 예쁘고 살가운 아이라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면 정성껏 음식을 싸오고 손주 얘기도 자주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고 말끝마다 조심스러운 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투명한 벽이 생긴 것 같았죠. 된장을 보내면 고맙다는 말 대신 잘 받았어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문자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 전해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 새끼가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들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제 된장을 냄새난다며 버렸다는 거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의 웃음 하나면 모든 상처가 덮였습니다. 그래서 손주의 돌잔치 초대장을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며칠 동안 새 옷을 고르고 미용실에도 다녀왔습니다. 손톱 밑에 낀 흙을 칼로 밀어내고 핸드크림도 듬뿍 발랐습니다. 이제 내 손이 조금은 예뻐 보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시골 된장으로 장아찌를 만들어 들고 갔습니다. 손주가 좋아할까 싶어 직접 싸들고 간 음식이었습니다. 잔치장에는 반짝이는 풍선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저를 보자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손주를 안으려 손을 뻗었을 때였습니다. 냄새나는 손으로 손주 만지지 마세요. 순간 제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고 사람들의 눈이 모였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금수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자리는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항아리에서 막 건져온 된장 냄새가 제 손끝에 스며 있었겠죠.
그 냄새가 그렇게까지 불쾌한 것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고 간 장아찌 바구니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마디가 굽었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 손이 누군가에겐 냄새나는 손이 된 것이죠. 며칠 동안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을 젓지도 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손끝의 냄새가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이 손으로 밥을 짓고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는 그 손이 더럽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냄새나는 손으로 손주 만지지 마세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끄러움 대신 결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 손으로 다시 해보자. 누가 뭐라 해도 내 손으로 밥 벌어먹고 살자.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된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항아리 몇 개를 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된장은 진짜 손맛이 있다. 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버린 손이 세상이 인정하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모욕의 말이 제게는 가장 단단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가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말끝마다 존댓말이 흐르는 아이였거든요. 그때 저는 세상에 이런 며느리면 평생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명절에는 직접 만든 송편을 가져와서 절까지 올리더군요. 그때는 참 고마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농사도 줄이고 된장과 간장을 담그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일구던 밭은 많이 줄었지만 손이 놀면 마음이 허하니까요. 아침이면 마당에 앉아 콩을 고르고 저녁이면 항아리 덮개를 만지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손끝의 감촉이 제 인생이었죠. 그 일을 며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결혼 초엔 자주 찾아왔습니다. 휴가 때마다 아들이랑 손잡고 시골로 내려와 며칠씩 묵어가곤 했죠. 저는 도시에서 고생하는 둘을 위해 들깨국과 된장찌개를 해줬습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새벽마다 장터에 나가 반찬거리를 사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그렇게 함께 밥을 먹고 웃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불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조금 짜요. 된장 냄새가 너무 강해서 손주가 싫어할지도 몰라요. 처음엔 별것 아닌 잔소리라 여겼습니다. 도시 사람 입맛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그 말이 조금씩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나중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던 해 저는 가장 바빴습니다.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항아리를 씻느라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된장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은 마트 된장이 더 깔끔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저 고마워하면 될 일을 굳이 그런 식으로 말해야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항아리를 싸서 보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기 전 제 손맛으로 축복해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그때 고맙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줄었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서울이 멀잖아요. 차 막히니까 이번엔 못 내려가요. 그 말 뒤엔 늘 다음엔 꼭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시골에서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된장을 좋아해주는 단골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용돈이 생겼죠. 그 돈으로 손주 옷을 샀습니다. 곰돌이 티셔츠와 모자를 챙겨 포장해 보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민재 옷 보냈다. 크면 안 맞으니 바로 입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말 뒤로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자 위에는 수치거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택배 상자를 뜯자 옷은 그대로, 제가 써붙인 메모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민재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늘 기도한다. 그 글씨를 보는데 눈물이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마을 사람들은 제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 속에서 웃던 여자가 요즘은 혼자 항아리만 만진다고 말이죠. 사실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된장을 젓는 손끝에서조차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움받을 일을 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잘못한 일도 없었고 며느리에게 상처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멀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년 봄이면 새 매주를 띄웠습니다. 누가 사주지 않아도 그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된장은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향이 내 삶의 일부였고 그 냄새는 오히려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며느리는 싫어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전화 한 통 없고 손주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 아이가 걷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유치원에 다닌다는 얘기도 다 이웃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간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인연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불균형이 결국 큰 틈이 되었고 그 틈 사이로 저는 조용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진짜 고부 사이의 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거리가 언젠가 제 인생을 지켜주는 벽이 될 줄은요.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도시살이는 빠르고 사람 마음이 쉴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끊길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도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그 말이 끝나면 늘 다음 통화는 한참 뒤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면 그 아이는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민재 자고 있어서요. 다음에 통화 드릴게요.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죠. 정순 씨 며느리 요새 SNS에 사진 많이 올리대요. 외식도 자주 하고 옷도 고급스럽고 참 도시 사람 부럽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선 늘 힘들다고 말했었거든요. 아들 월급으로 빠듯하게 산다며 고생한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선 그렇게 웃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SNS 같은 건 해본 적 없지만 우연히 아들 이름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거기엔 며느리와 손주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생일 파티, 외식, 여행, 쇼핑몰 사진. 모두 밝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된장과 들기름, 손수 만든 김부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저 며칠 뒤 택배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수치인 부재. 상자를 열자 제 손편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거라. 그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의 마지막 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 생각이 나면 밥을 먹다 말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식탁에 놓인 두 그릇의 국이 식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손이 정말 그렇게 냄새가 날까? 이 손이 정말 아이에게 해로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해 겨울, 아들이 불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는 그냥 우리끼리 보내려 해요. 그 말에 저는 잠깐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 그래라. 너희도 피곤하겠지. 입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된장을 젓던 국자를 놓았습니다. 항아리 안에 된장이 익어가듯 제 마음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명절 음식을 나눠 먹자며 부를 때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네는 안 오나 봐요?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괜히 웃으며 바쁘대요. 하고 넘겼지만 그 웃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마다 항아리 뚜껑을 열면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사람 냄새보다 더 익숙했습니다. 항아리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 속에 제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냄새를 더럽다고 느끼겠지요. 그 생각을 하면 손끝이 시렸습니다. 그 냄새가 싫다는 건 결국 나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한 번은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그게 요즘 좀 힘들어요. 회사도 어렵고 아내도 스트레스가 많대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살아보면 다 그런 날이 있다. 그 말에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이 짠했지만 한편으론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 일 없지?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정지된 듯 멈췄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불안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라도 생긴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 그 아이에게 상처 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된장을 팔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의 눈빛이 괜히 신경 쓰였거든요. 저 집은 며느리랑 사이 안 좋다더라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 없는데도 귀에는 자꾸만 속삭임이 맴돌았습니다. 그때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이 얼마나 큰 균열을 만드는지를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가지만 속에서는 이미 금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금이 언제 깨질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된장을 젓고
항아리를 닦았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해 봄, 저는 손주 돌잔치 초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와요. 손주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다시 설렜습니다. 그동안의 거리감이 조금은 좁혀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새 옷을 사고 머리도 하고 손에 로션을 바르며 준비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돌잔치 날 저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웃는 얼굴로 손주를 안아야지. 그 생각 하나로 두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손톱 밑에 낀 흙도 조심스레 밀어내며 거울을 봤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날만큼은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전날 밤 담가둔 된장으로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 입맛에도 맞게 고추 대신 오이로만 만들었죠. 며느리가 이건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레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그 병을 품에 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엔 오랜만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도시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로비부터 반짝거렸고 사람들은 좋은 옷차림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겁게 장아찌가 담긴 가방을 내려놓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우리 민재 어디 있니? 그렇게 묻자 며느리가 잠깐 멈칫하더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주가 돌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눈이 저를 향해 번쩍 빛났습니다. 민재야, 할미 왔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아이가 제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려던 찰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졌습니다. 냄새나는 손으로 손주 만지지 마세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음악이 멎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아이를 다시 보려 했지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고 간 장아찌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된장을 젓던 국자를 놓은 채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냄새나는 손으로 손주 만지지 마세요. 그 말이 제 손끝을 덮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씻어도 비누로 문질러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냄새가 아니라 상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순 씨, 된장 참 맛있더라. 좀 팔 생각 없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팔아보자. 이 손이 더럽다고 했던 그 말, 그 손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그 결심이 생기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항아리를 닦았습니다. 한겨울이라 물이 차가웠지만 손끝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며
하루를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항아리에 소금을 넣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얻어보자. 처음에는 동네 장터 한켠에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긴 된장 몇 개와 직접 쓴 손글씨 팻말 하나. 손맛 된장 하루 10개 한정.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멈춰섰습니다. 이 냄새, 예전 우리 어머니 된장 냄새 같네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손님이 한 명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된장 냄새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퍼졌고 어느 날은 방송국 기자가 찾아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생 이 손으로 해온 거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더럽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손맛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도 자신만의 세상에서 버티고 있겠죠.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묵묵히 항아리를 지켰습니다. 된장을 젓는 손끝에서 잊고 있던 제 자존심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된장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은 농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 납품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 돌잔치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욕이 제 인생의 문을 새로 열어주는 계기가 될 줄은요. 된장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 통 팔기도 어려웠던 된장이 이제는 주문이 밀려 밤새 항아리를 닦아야 할 정도가 되었죠. 누군가는 제게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버텼기 때문이라는 걸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농협에서 전통식품 공모전에 출품해 보라며 권유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작은 항아리 2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손에서 진짜 맛이 나오는 거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더럽다고 했던 그 손을 이제 누군가는 진짜 손이라 불러줬으니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된장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납품 제안이 들어왔고 곧 전국 백화점에서도 제 된장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표 이름은 사람의 냄새. 누군가 그 이름이 왜 그러냐고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밥상. 그게 진짜 밥이지요. 그 즈음 소식이 끊겼던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낯설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 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끝에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근처 커피숍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부도가 났어요. 집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망연자실한 얼굴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있잖니. 같이 이겨내면 되지. 그 말을 하자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민재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났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로 내려오는 버스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하얗던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참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고 저는 도망쳤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그동안 어머니께 참 못되게 굴었어요. 그게 다 부끄럽고 후회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먼지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때 왜 그랬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땐 제가 어리석었어요. 손주가 더러워질까봐, 아니, 사람들 눈이 무서웠어요. 도시 사람답게 보여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 아이의 고백은 늦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 냄새가 내가 싫다던 냄새야.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 냄새가 그리워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는 된장 한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가져가라. 밥상 위에 올려라. 이게 사람 냄새야. 그 냄새로 다시 살아봐라. 며느리는 항아리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미움보다 부끄러움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없었지만 어느 날 백화점 식품관에서 내 된장을 보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직원에게 이 된장이 우리 시어머니 거예요라고 말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서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제대로 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항아리는 여전히 제 마음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농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순 어르신 축하드려요. 된장 백화점 입점 확정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항아리 뚜껑을 열어 별빛 아래서 된장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가 유난히 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 식품관 한켠에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냄새 김정순 전통 된장. 진열대 위에는 가지런히 놓인 항아리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이 냄새 지난해하면서도 결국 하나씩 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들이 싫어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돈이 되고 명예가 된 셈이니까요. 그날 오후 뜻밖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저를 보자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백화점의 소음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냄새라 적힌 제 된장이었죠. 이게 어머니 된장이었어요? 그 물음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냄새 난다고 버렸던 그 손으로 만든 거야.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을 정말 후회했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며느리는 항아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 냄새가 이렇게 따뜻한 건 줄 몰랐어요.
그땐 세상이 냄새 없는 게 더 고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냄새로 기억되는 거야. 그 말을 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자주 보았습니다. 처음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함께 된장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제 항아리 안으로 들어올 때 옛날에 그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는 걸 보니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콩을 삶는 법, 매주 띄우는 법, 소금물 농도 맞추는 법. 이게 다 어머니의 냄새였네요. 그 말에 저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래, 이 냄새는 삶의 냄새야. 사람은 흙 냄새를 잊으면 마음도 메말라. 한 달 뒤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서 묻더군요. 김정순 어머니, 어떻게 이 된장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모욕당했던 그날 제 손이 더럽다고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 덕분에 이 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리포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그때는 아프셨겠지만 지금은 자랑스럽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이 맛도 없었겠죠. 며느리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제가 팔아도 될까요? 이 냄새, 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묵은 한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라. 하지만 기억해라. 냄새는 씻어내는 게 아니라 품는 거야. 그 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제 이름이 적힌 앞치마를 선물했습니다. 사람의 냄새 정순 어머니 손맛. 그 글씨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항아리 앞에 앉아 손끝으로 뚜껑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촉이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그 손끝에서 오래된 상처의 자리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잊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향기를 남기는 존재라는 거요. 그날 이후 제 삶엔 미움의 냄새 대신 된장의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은 이제 제 마음을 대신해 세상을 따뜻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공방 마당의 감나무에 주황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모욕과 눈물,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프지 않은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여전히 함께 된장을 담갔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서 콩을 씻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이제 손 냄새가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냄새가 밴 거지. 그 짧은 대화에 지난 세월의 상처가 녹아 있었습니다. 손주 민재는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항아리 사이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죠. 할머니, 이거 초콜릿 냄새 나요. 그 말에 마당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웃었고 아들은 뒤늦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롭던지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된장을 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국자를 쥐고 열심히 저을 때면 제 손 위에 그 손을 포개주곤 했습니다. 예전엔 잡을 수 없던 손, 이제는 이렇게 따뜻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감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때 정말 철이 없었어요. 그 손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사람은 철이 없을 때도, 철이 들 때도 냄새가 나. 중요한 건 그 냄새가 나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업은 더 커졌습니다. 농협에서 전통 장류 명인으로 추천했고 지역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값진 걸 이미 얻었으니까요. 가족이 다시 모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겨울이 오기 전 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보리밥, 김치전과 도토리묵. 그 소박한 밥상 위에서 사람들은 웃으며 역시 사람 냄새 나네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함께 서빙을 했고 손주는 그릇을 나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보다 더한 복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밤이 되어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남은 음식 냄새와 함께 마당엔 따뜻한 온기가 남았습니다. 저는 항아리 앞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마당 가득히 쏟아졌고 그 빛이 항아리 뚜껑에 닿아 반짝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년에 우리 공방 이름을 바꿔볼까요? 무슨 이름으로? 정순이 된장. 어머니 이름으로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다. 그 손으로 사람을 살렸잖아. 그 목소리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잠에서 깨어서도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엔 흰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항아리 뚜껑엔 고요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를 손끝으로 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묵은 돌덩이가 사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도 삶은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항아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된장을 사러 왔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엄마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항아리 냄새를 맡으며 말하곤 했죠. 이 냄새, 친정엄마 생각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세월이 인정해준 위로였습니다. 이제 저는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흙의 냄새, 사람의 냄새, 삶의 냄새.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이름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나를 살렸고 내 가족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냄새가 나던 손으로 시작된 인생이 결국 가장 향기로운 결실을 맺은 셈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고요하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냄새가 여전히 내 곁에서 숨쉬고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희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남들보다 거칠고 냄새가 배어 있다는 이유로 세상 앞에서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냄새가 바로 제 삶이었고 제 사랑이었다는 걸요. 된장은 묵혀야 맛이 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번 상처받고 두 번 굳어져야 비로소 깊어집니다. 그 기품이 결국 향기가 되더군요. 삶의 고비마다 저는 그 사실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제 손을 잡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그 따뜻한 순간 덕분에 저는 오래된 미움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용기는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저는 이제 냄새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냄새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흔적이며 진심의 언어입니다. 손끝에 밴 냄새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냄새가 세상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더럽다는 소리를 듣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세상의 기준, 남의 말이 그렇게 만들지요. 하지만 진짜 더러운 건 흙 묻은 손이 아니라 마음의 오만입니다. 흙은 닦으면 지워지지만 오만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뒤늦게 배웠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던 시절엔 세상이 모두 적 같았습니다. 된장을 젓는 손끝에도 분노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미움으로 만든 된장은 금세 썩었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썩으면 된장도 썩는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된장을 젓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향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순한 냄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손주는 이제 훌쩍 커서 학교에 다닙니다. 그 아이는 학교 발표 시간마다 이렇게 말한다더군요. 우리 할머니는 손이 냄새나요. 근데 그 냄새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해 준 것 같았거든요. 살다 보면 모욕도, 후회도, 슬픔도 다 지나갑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향이 됩니다. 그 향이 곧 사람의 인생이고 그 냄새가 바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냄새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금도 새벽이면 마당으로 나갑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면 서늘한 된장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웃음도 아들의 눈물도 며느리의 사과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섞여 하나의 향이 되었죠. 그 향이 바로 사람의 냄새입니다. 삶은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세상은 냄새를 싫어하지만 인생은 냄새로 완성됩니다. 냄새 없는 삶은 깨끗할지 몰라도 결코 따뜻하지는 않더군요. 이제 제 손에서 나는 냄새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건 세월이 남긴 흔적이고 사랑이 남긴 향기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손의 냄새로 기억되는 법입니다. 오늘도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속삭입니다. 이 냄새가 내 인생이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제 더는 증명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걸요. 사람의 향기는 결국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손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 손으로 손주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며느리. 그 모욕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노나 복수가 아닌 묵묵한 노동과 진심으로 피어난 향기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구식이야? 그런 방식으론 안 돼. 냄새난다, 지겨워. 세상은 늘 깨끗하고 빠르고 매끈한 걸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람 냄새가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움을 배웁니다. 된장은 묵히면 깊어지고 사람도 세월을 묵혀야 향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냄새를 너무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몸의 냄새, 흙의 냄새, 음식의 냄새, 사람의 냄새 모두 지우고 닦고 덮으려 하죠. 하지만 냄새 없는 세상은 깨끗할지 몰라도 결코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연 속 어머니의 손은 평생을 일로 버텼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키우고 흙을 만지며 살아왔죠. 그 손이 바로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더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부정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손으로 다시 세상을 빚어내기로 말이죠. 그녀가 만든 된장은 결국 백화점에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갔습니다. 그 냄새, 그 맛, 그 온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깨끗함보다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된장과 같습니다. 한번 뒤집히고 기다리고 숙성되어야 맛이 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썩기도 하고 상처도 나지만 결국 그 과정이 깊은 향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향기는 세월이 만든 오직 나만의 냄새입니다. 사연 속 며느리도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 냄새가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이어주는 향기라는 걸요. 그녀는 결국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손으로 된장을 젓고 함께 웃었죠. 그때 두 사람 사이엔 미움보다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온도 아닐까요?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때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세월을 짓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진심은 언젠가 냄새처럼 퍼진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도 어딘가에서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부끄러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바로 인간의 시작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냄새는 기억입니다. 냄새는 흔적이고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나는 냄새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기록이니까요. 그걸 비웃는 사람은 세월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곁에 누군가에게서 익숙한 냄새가 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아마 사랑의 냄새일 겁니다. 손끝에 밴 비누 냄새, 흙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그 냄새를 귀찮게 여기지 말고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 안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냄새로 서로를 알아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름보다 냄새로 기억된다고 하죠.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 모두 그 냄새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남아있다는 건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사연 속 어머니는 이제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손으로 다시 삶을 빚어냈고 그 손에서 난 향기가 세상을 위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부정당한 손, 실패한 기억,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향기가 됩니다. 그 향기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야 할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에서도 냄새가 날 겁니다. 그 냄새가 피곤함의 냄새든 사랑의 냄새든 그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그 냄새를 그리워할 겁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의 냄새로 남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향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남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냄새를 떠올리며 잠시 고개를 숙여 그 향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 냄새가 바로 사람의 냄새입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그 향기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목소리, 이 이야기, 그리고 이 냄새가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향기는 결국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